Nothing you can do that can't be done. 인생 2막을 넘어 인생 3막을 시작한 우리 어르신들도 사랑할 자격, 사랑할 권리는 충분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랑을 젊은이들만의 특권으로 보는 시각 때문인지 황혼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로맨스 그레이를 꿈꾸는 분들 귀 쫑긋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학 특강 귀로 배우는 연애, 이번 주도 동국대 장재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또 상큼하게 아니, 교수님 인사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네. 뭔가 이 시간이 돌아왔지, 맞아? 이런 그런가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더 분발해야 되겠네요. 아니, 앞서서 저희가 이 시간을 점심시간에 비타민 같은 시간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청취자분께서 귀로 듣는 비타민이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요. 이 귀로 배우는 연애 또 비타민 장재숙 교수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혼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네. 오늘 주제는요. 황혼, 혼자 된 이후 찾아오는 두 번째 사랑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러게요. 뭔가 황혼이라는 말 자체가 네. 이렇게 뭔가 연상이 되면서 좀 맞아요. 농이 근 듯한 느낌도 들고요. 뭔가 약간 조금은 열기가 식은, 네. 힘이 빠진, 네. 지난번에 그런 표현 써주셨었잖아요. 네네, 그런 맞아요. 느낌도 들기도 한데 네. 먼저 오늘도 시작 전에 문자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겠습니다. 6575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저희 엄마는 결혼 5년 만에 아빠와 일찍이 사별 후 일평생을 쭉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남매가 엄마도 엄마의 인생 살아야지, 나가서 남자친구도 만나고 좀 그래요 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아빠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못 그러시겠답니다. 모름지기 혼인을 한 남녀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나 뭐라나 이런 엄마가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라는 문자네요. 네. 참. 저는 어쨌든 딸 입장이라서 그런지 네. 아직 제가 여기 사연 속에 어머님처럼 나이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네. 따님 입장이 더 공감이 좀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따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지금껏 살아오신 그 일상에 또 새로운 변화가 던져진다는 거 조금 부담을 안고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저도 또 얼마 전에 퇴근길에 라디오 좀 듣다가 그 다른 방송에서 네. 이런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한 어머님 사연이었는데 이분이 남편하고 사별한 이후에 혼자 적적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집 근처에 있는 문화센터에 가서 뭐라도 좀 배우셔라. 네.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거기를 딱 나가게 됐는데 정말 이제 남편과 너무나 똑같이 생긴 어머. 느낌이 너무 비슷한 분을 만나게 됐대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도 또 아내랑 사별을 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뭐 그냥 혼자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쪽에서 먼저 생전 제 아내와 많이 좀 닮았다 라는 이야기를 건네는 순간 뭔가 마음이 되게 철컹하는 느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두 분이 서로에 대한 어떤 끌림이 있어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거였는데 말미에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붙이셨더라고요. 그럼요. 말씀하셔도 좋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찾아온 진짜 사랑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마도 이분 심정에는 이런 어떤 오랜만의 감정이 반가우면서도 또 하늘에 있는 전 남편에게 좀 미안한 감정 또 같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늘에 계신 남편분께서도 바라실 거예요. 지금 내 아내가 새로운 사람하고 다시 예쁘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저는 응원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이제 예전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뭐 100년 해로 해야 한다. 네. 뭐 혹은 지금은 그래도 사회적 시선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뭔가 이혼이랄까 별거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것들도 있고 사별도 먼저 누군가를 떠나보냈다는 그렇죠.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나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 마음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또 이런 기사를 접했는데요. 네. 최근 기대 수명이 늘고 또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고령 이혼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통계청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고령 이혼으로 볼 수 있는 70세 넘어서 이혼하는 남성이 2000년 570명에서 지난해 3,700명으로 6.6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족 간의 불화, 배우자 외도, 정신적, 육체적 학대, 경제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혼이 늘면서 70세가 넘은 이른바 황혼 결혼을 한 남성도 지난 18년간 3.3배가 늘었고요. 90대에 혼인신고를 한 사례도 2014년도에는 한 명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4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도 또 관련 기사를 좀 전해드린 적이 있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렇죠. 좀 나타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자녀를 독립시키고 나면 남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자녀 독립시키고 나서도 이제 20, 30년 정도는 부부만 같이 살아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생을 찾으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황혼이혼은 오랜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하시고 나서 네. 또 이제 결정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어느 때 이혼보다도 존중받아야 하는 이혼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세월을 견뎌낸 이후의 결정이니까 존중해야 한다. 그렇죠. 아, 이게 참 뭔가 좀 마음 아프기도 하면서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의 의견은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꼭 황혼 이혼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앞서서 이제 교수님이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네. 황혼, 혼자 된 이후에 찾아온 이 두 번째 사랑에 네.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메시지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이들 댓글창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저희가 자막을 띄워놨는데 지금 밖에서 제작진이 자막을 안 바꿔줘서 교수님 얼굴이 지금 가려지고 있어요. 정말요? 밖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 빨리 자막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엔 제 얼굴을 바꿔와야 될 것 같아요. 무슨요? 아무래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네. 잠깐 까먹었나 봐요. 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들 많이 접속해서 우리 교수님 얼굴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네. 사실 어떤 헤어짐이든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물론 이유를 말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황혼에 접어들어서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네. 대표적인 원인 뭐라고 보시나요? 앞서도 잠깐 기사 때 언급이 됐던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있을 수 있고요. 부부 갈등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황혼기에 가서 특별히 이혼을 선택하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꾹 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꾹 참고 결혼했다가 황혼이 되면서 이제 책임질 어떤 가족도 조금 많이들 떠나가고 그래서 홀가분해진 마음에 또 이혼들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부부 갈등이 심했어도 자녀 생각에 이혼 결심을 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애들도 컸고 더 이상 참고 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지금껏 가족 뒷바라지만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실 때 네. 그때도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라는 마음에 이혼을 또 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헤어지고 싶어도 애 때문에 이혼 못한다. 맞아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들 시집장가 가고 이러다 보면 이제 난 할 일 다 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경우는 요즘 흔히 졸혼이라고 네. 하죠. 네. 결혼을 졸업한다라고 맞아요. 해서 네. 이 졸혼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이 조론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론에 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야? 굉장히 낯설다라는 어떤 반응을 많이 보이셨다면 지금은 누구에게나 조론이라는 단어가 익숙할 만큼 조론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론이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좀 네.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더 이상 결혼 관계 그리고 결혼 생활에 얽매이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하는 문화입니다. 주변에서 조론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는 그 조론 자체에 조금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조론을 선택한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의 만족도입니다. 만약 조론 이후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조론하길 너무너무 잘하신 거고요. 네. 조론했는데도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낮아졌다. 그러면 조론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 경우가 되시겠죠? 네. 근데 이 조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단어는 익숙하지만 네. 뭐랄까요? 조론 뭐 그런 게 어딨어. 네. 그냥 표현을 포장하는 거지. 맞아요. 결국 이혼한 거나 다름없어. 별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주변에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런 분들은 조론의 의미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론은 이혼 전에 하는 별거가 아닙니다. 네, 분명한 건 법적으로 결혼관계만 유지한 채 남보다 못한 관계로 살아가는 건요. 정확히 표현하면 조론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정말 별거죠. 네. 함께 살지 않지만 여전히 가족들과 좋은 만남으로 만날 수 있고 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함께 축하해주고 또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있을 때, 그러니까 있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조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정말 이제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론과 별거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별거를 결정을 할 때는 일단은 이혼까지는 좀 그렇고 그렇죠. 이제 같이 살기가 싫으니까 우리 좀 떨어져 살자 이건데 네. 조론이라는 거는 나만의 조금 시간을 좀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역할에서 조금만 자유로워지자. 서로를 조금 낳아주자. 그리고 어떻게 나를 보면 찾자. 때로는 남편 혹은 와이프 아내로서 혹은 네. 엄마 아빠로서 역할은 하되 그렇죠. 필요할 땐 하고 같이 가족으로서의 그런 구성원으로서의 느낌은 갖되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전 그래서 조론을 조금 응용해 봤는데요. 저희 남편하고 졸방하자고 방을 같이 써야 하는 거 졸업하자고. 네. 네. 그래서 방을 따로 써보니까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근데 또 졸방은 네. 같이 쓰고 싶을 때는 또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침대를 2개로 나눠서 네. 쓰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그렇죠. 적은 있는데 네네. 비슷한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다시 황혼이혼으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요. 네. 사실 이혼과 달리 또 재혼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 물론 앞선 그런 사례처럼 엄마를 좀 응원하는 그런 청취자분도 지금 계셨는데 그렇죠. 반대로 가족들이 자식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젊은 세대의 재혼에 대해서는 흔히 새 출발이라는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하는데요. 그 노년기의 재혼을 이야기 들으면 굳이 재혼을 하셔야 될까? 그런 입장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자녀 입장에서 부정적인 이유를 제가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좀 자유롭게 사시지 꼭 결혼을 하셔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또 이게 어른 입장에서는요. 그런 생각 드는 거거든요. 여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굳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 새로운 삶 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어떤 재산 상속 문제 언급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자녀분들이 결혼보다는 그냥 연애만 쭉 하시죠. 그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하신다 그래요. 이 2번째 이유는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또 같은 재혼이라도 네. 사별 후 재혼하고 이혼 후 재혼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게 재혼하려는 그 목적을 보면 사실 똑같은데요. 더 행복하려고 재혼을 선택하는 거니까. 네. 다만 재혼의 동기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사별 후 하는 재혼은 특히 사별 전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 때 배우자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상실감이 좀 크다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 경험 다시 맛보고 싶어서 재혼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반면에 이혼 후의 재혼은 이제 가끔 이혼을 자신의 인생의 오점 내지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오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재혼하고 싶다라는 경우도 있고요. 네. 워낙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결혼은 불행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행복하게 정말 결혼 생활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혼이 아니죠. 재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8897 청취자님께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사별 후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먼저 간 배우자도 남아있는 배우자가 남은 생을 외롭지 않게 잘 지내는 걸 원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렇게 정말 또,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가끔은 하늘에서 질투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행스러운 건 네. 질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집사람이 아이 데리고 처가에 놀러 가서 지난 주말에 1박 2일 동안 혼자 독서 공방을 했는데요. 처음 3시간은 좋았는데 나중에는 좀 지루하더군요. 황혼 이혼에 대해서 곰곰이 재고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그런 황혼 이혼을 조금 생각하셨었는데 네. 혼자 있어 보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느끼신 거거든요. 곁에 계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겉으로 이제 말로는 평소에 아유 내가 막 애 때문에 못 헤어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네. 막상 진짜 떨어져 있으면 그럼요. 이런 느낌. 그럼요. 배우자만한 존재가 없어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아마 이제 오늘 저도 황혼의 두 번째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하시는 분은 사실 방송 중에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시진 않았어요. 네. 근데 혹시라도 이제 막 그 황혼의 두 번째 사랑에 빠진 분들 혹은 첫 번째 사랑일 수도 있죠. 뒤늦게. 그렇죠.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드라마 한참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었는데요. 황혼 청춘의 인생을 그린 드라마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노년기에 계신 분들도 마음만큼은 정말 청춘이시구나라는 느낌을 물씬 받았거든요. 네. 연애도 결혼도 어떤 시기는 맞고 어떤 시기는 틀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년기에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상대가 생긴다면 연애할 수 있고요.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상대를 볼 때 나의 배우자로서 어떤 사람인가만 보지 마시고요. 대화가 잘 통하는지 또 감정은 얼마나 나눌 수 있는지 또 맛집을 알았을 때 같이 가고픈 사람인지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다 보면 자신의 변화가 때로는 낯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은 걸 경험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옆에 황혼의 사랑을 시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응원해 주세요. 젊은 청춘과 황혼의 어떤 사랑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마지막 말이 또 되게 와닿네요. 시기만 다를 뿐이지 사랑의 크기는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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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희도 이제 머지않아 다가올 시기입니다. 네. 그러게요. 네. 오늘 왠지 뭔가 좀 미리 경험한 듯한 느낌도 들고 네. 좀 애잔한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꼭 소개해주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하나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네. 이거 제가 읽어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벅찰 만큼 정말 소중한 문구인 것 같은데요. 네. 좋다. 그녀를 만나고 차를 마시고 눈은 내리고 찻집은 훈훈하고 더구나 혼자가 아닌 마냥 좋았다. 어제도 그럴걸. 내일도 그래야지. 왜 진즉 이렇게 못했을까? 그는 후회되었다. 실버가 은빛이라면 실버들의 사랑은 어떤 빛깔일까? 젊은 사랑의 빛깔은 핑크빛이라는데 실버들의 사랑도 핑크 빛깔일까? 주황이고 싶다. 라는 문장입니다. 네. 이게 송하춘의 하늘은 왜 파란가라는 소설에 나오는 문구라고 하거든요. 네. 참 와닿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랑이 핑크라면 실버들의 사랑은 주황이고 싶다. 네. 문득 생각납니다. 그 해질 무렵의 그 노을 색깔. 그러니까요. 네. 황혼이라는 그 단어도 연상이 되고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뭐랄까요, 혼자 된 이후의 사랑에 대해서 뭐 조론 얘기도 해봤고요. 네. 좀 노년기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또 많이 배웠어요, 교수님.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 기로 배우는 연애 동국대 장재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그리웠던 날